또 그런가 하면은 어제 김기현 전 대표, 추경호 전 원내대표, 이철규, 정점식, 박상민 의원 등 5명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. 대통령 측에서는 좀 이제 그만 왔으면 한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서로들 이렇게 접견을 하겠다는 의원 수가 30여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. 이 줄을 잇고 있는 접견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뭐 그분들이 요즘 워낙 뭐 탄핵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올라가고 보수가 결집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지층을 의식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접견 간 거나 옛날에 체포영장 할 때 한남동 앞에 관제 앞에 44명 국회의원이 가서 못 맞겠다 이런 거나 이런 게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거는 우리 보수 정당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든 그 접견 가는 당 의원들이 주로 친윤 의원들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. 구치소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시니까 그리고 그게 주로 보면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거꾸로 당이 대통령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. 라는 이런 대안을 오히려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갖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만 그냥 그대로 전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당과 대통령의 건전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데 관한 대통령을 좀 오히려 설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런 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워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저 조기 대선이 만일 이제 가시화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민주당이야 뭐 이재명 대표 후보에는 뭐 따로 보이는 후보가 없어서 거기는 뭐 굳이가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여당은 어쨌든 차기 후보군들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뭐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당연히 대표님 포함해서 오세훈, 황준표, 한동훈 뭐 일단 한 5명 정도가 이제 적극 거론되는 거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장 견제되는 후보 누구 꼽으시겠습니까? 2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. 범보수 준영 과거에는 1위를 차지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뀌셨죠. 저는 뭐 특별히 그분들 저하고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노선이나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. 저는 만약 이거는 뭐 탄핵 심판이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뭐 우리 여당에 있는 사람이 누가 지금 뭐 출마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다양한 그런 후보들이 저는 다 링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게 맞다.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뭐 김문수, 홍준표의 그 포함해서 뭐 중도 쪽으로 그래도 저는 뭐 늘 제가 강점이 있다고 뭐 제가 스스로 자처를 하니까 제까지 그렇게 저는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쪽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치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경선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과거의 문재인 후보 시절의 문재인 후보하고 달라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다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중에 이제 유승민이 제일 세다. 아니, 저 진보 진영 패널들은요.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땡큐 베리 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. 이재명 대표는 어제 우클릭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기본 얘기하다가 기본 얘기하고 뭐 반대만 하고 이러다가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우클릭가 기업인들 만나고 사람 헷갈리게 하잖아요.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 전략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중원의 이 전투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진짜 정면으로 맞받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중원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쪽은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오른쪽 끝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 있는 이 상황은
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쉽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됩니다. 네.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요.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5년을 어떻게 보냈냐. 나라가 똑바로 갈 거냐. 이거 제일 걱정하시거든요.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중원에서 싸워야 됩니다. 중도에서. 지금과 같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어디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소리만 듣고 뭐 일종의 그 확정 편향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수에 우리가 당하는 결과가 될 거죠. 알겠습니다. 최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몸풀기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약간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권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작동할 것이다. 대표님께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원조 배신자 프레임의 희생자시니까 이런 내가 제가 이 이야기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조언을 한 전 대표에게 좀 해주신다면은. 아유, 정말 그 이야기 정말 10년째 진짜 신물나도록 들었고, 근데 정말 진짜 뭐 고만할 때도 됐는데,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저는 다르죠. 저는 뭐 10년 동안 전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25년 동안 그랬고요. 한 대표 이제 정치 시작해서 한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시켜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좀 대통령하고 삐끗한 건데 근데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이래 취했던 그 포지션 있잖아요. 저는 그건 옳았다고 봅니다. 다만 그때 감정적으로 뭐 내가 계엄했냐, 내가 투표했냐 이런 말들이 의원님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. 만약 이제 정치를 하신 뭐 정치하는 좋죠. 뭐 우리 뭐 후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. 사실 정치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. 누가 뭐 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뭐 정치 새로 하면 금방 지지도가 회복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분이 최대 약점은 검사입니다. 검사.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한동훈 검사한테 또 찍어줄까요? 알겠습니다. 자, 그 친구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이준석 의원, 그 40대 대통령론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궁금한데요. 뭐 카카오 택시를 한동훈 대표가 타고 귀가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젊음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만 유 대표님은 어떻게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시나요? 아니 불러서 타죠. 카카오 택시 그거 뭐 앱만 깔면 타는 건데 아니 도대체 카카오 택시 타는 거 가지고 뭐 정리 안 정리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그러고 제발 생년월일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. 왜냐면요. 제가 정치를 25년 하면서요. 그 전에 이제 경제학자만 하다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아도 생각이 진짜 젊고 개혁적인 분이 계시고요. 나이가 젊어도 구황 못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 좀 많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 가지고 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마치 무슨 나이만 가지고 정치의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다.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으로서 비전과 철학, 정책 이런 거 내용을 봐라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혁신당 내용을 겪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지금 의원 하는 행동 보고 이게 구태정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. 아이고 저도 뭐 증거가 없는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뭔가 팩트나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버려가지고. 벌써 다 됐습니까? 그러니까요. 짧습니다. 오늘 이슈 인터뷰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.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신 유승민 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